지금까지 나온 영상 중에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함께 시청해 봅시다. 끄지 않은 물. 매일매일 돌리는 적은 양의 빨랫감들.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로 설거지하기. 물컵을 사용하지 않고 양치질하기.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자그마치 280리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니 물을 아껴 써야 한다.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등의 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음껏 물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왔다. 주말 사이 내린 단비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주암댐에 이어 광주 최대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도 2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최악의 가뭄으로 꼽히는 2009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사실상 제한급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물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았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 그렇지 않다. 물 부족 국가의 기준은 재생 가능한 수저원이 1000mm 미만일 때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약 1270mm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며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중 74%는 여름인 6월과 9월에 내린다. 또한 국토의 65%는 동고서저의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6월과 9월에 열심히 내린 비조차도 모두 바다로 가버리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 선진국과는 다르게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도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작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적다고 조금 쓰는 것도 아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를 참고하여 OECD 주요국의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을 알아보았다. 독일 150리터, 덴마크 188리터, 한국 295리터, 하루에 2리터의 생수병 147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은데 현재 물의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니 만약 가뭄 등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도 지금 같은 일상을 살 수 있을까? 2009년 4월 20일에 동복댐의 저수율이 20%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올해엔 3월 11일로 최악의 가뭄이라 불리던 2009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다. 네. 재난안전문자랑 뉴스 보면서 광주가 가뭄인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희가 이직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전문자 오고 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가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뉴스에 나온 대로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 쓴다든지 아니면 사용할 때만 잠깐 틀어서 튼다든지 아니면 세면대에 물 밸브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물의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가 배웠던 방식으로도 변기 안에 벽돌이나 물에는 자갈을 넣은 페트병을 집어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잘 실천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세수나 머리를 감을 때는 잘 하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조절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괜찮을까 생각하고 잘 실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물을 사용할 때만 틀기. 양치컵 활용하기.
샤워 시간 5분씩 단축하기, 설거지 물통 활용하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물의 낭비만 조심하면 될까? 물의 낭비만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아낄 수 있을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 살수성 질환인 콜레라, 봉독균증, 기생충 감염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중금속이나 유독물질이 체내에 쌓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질 오염은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광산구에 있는 황룡강 장록습지이다. 장록습지가 있는 황룡강 하류입니다. 짙은 녹빛의 강물 위로 하얀 거품이 둥둥 떠다니고 악취도 심합니다. 영산강 뉴욕환경청에 있는 통계 결과와 몇 개월 사이 나온 뉴스를 통해서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 도심 속에 만들어진 습지이다. 하지만 요즘 가뭄으로 인해 물의 유입과 유속이 줄고 생활 쓰레기, 오수로 인해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질 오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앞서 보여주었던 황룡강의 예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수가 흘러들어가서 발생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질 오염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기름과 합성세제이다. 먼저 기름은 유막을 생기게 하고 그 유막이 빛을 차단하여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못하고 죽어나가면서 수중산소도 줄어 물이 오염된다. 기름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기름 유출 사고나 폐기름의 무분별한 배출 때문에 일어난다. 두 번째는 합성세제와 같은 화학물질이다. 합성세제는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합성세제의 성분은 물속의 미생물들이 분해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남겨진 성분들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의 예시로는 화장품, 비누 등에 있는 계면활성제나 샴푸, 세제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다. 합성세제는 물속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수생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합성세제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조류나 미생물의 번식을 촉진하여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킨다. 물의 색도, 탁도를 증가시키고 악취와 맛을 나쁘게 하며 산소를 소모하여 수생동물들을 죽인다. 또한 합성세제에 함유된 중금속이나 형광증백제 등은 독성이 있고 발암성이 있어 인체나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합성세제는 상수도 정수시설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수돗물에 섞여 인체로 들어오게 된다. 특히 염소와 결합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합성세제는 상수 처리 시 응집작용을 방해하고 침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곳은 바로 광주 상수도 관리원이다. 인터넷에 광주 상수도 관리원이라 검색하여 누리집에 들어가면 견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남구 상수도 사업본부, 덕남 정수장 견학을 차례대로 누르고 예약일을 선택하면 견학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요금 역시 무료라 부담 없이 견학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엔 무엇이 있을까?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직접 묻히기보다는 물을 받아 희석해 쓰기, 고기 구울 때 기름 종이를 깔고 굽거나 굽고 나서 폐기름 굳혀서 일반 쓰레기로 버린 후 세척하기 등이 있다. 또한 당장 밖으로 나가 학교나 충장로를 거닐면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충장로를 걸으며 쓰레기가 버려진 장소마다 지도에 표시를 해보았다. 이 짧은 거리에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는 너무나도 많았다. 그렇다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기, 아이스티 하나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일회용품 사용 대신 텀블러 감사합니다. 사용하기. 감사합니다. 짜잔. 재활용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치약 용기 대신 고체 치약 쓰기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을 넘어서 쓰레기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 노력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광주에 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쌀 빨대와 냅킨 대신 손수건을 쓰며 텀블러 세척존이 있는 얼스커피, 쓰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하면 음료 한 잔 무료 쿠폰으로 바꾸어주는 카페 크리킨드, 포장 시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대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송정마을 카페 20,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면 포인트와 돈으로 돌려주는 우산동 자원순환 가게. 비록 귀찮고 의미 없게 다가오는 일일지라도 지구를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시작해보자.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모두 함께 해보자.